카리어 스르프 타임즈 2024년 4월 15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 일요일날 방송 내용에서 대한민국 자살 경보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1월 자살 사망자가 32% 증가했다. 전문 협회에서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레포트를 낸 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자살률이 증가한 게 1990년대에서 2000년대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가 IMF 우리 당한 게 1997년이죠. 거기다가 그때 우리나라가 경제가 그 1990년대 초부터 그 비약적인 그 발전을 했던 시기였는데 왜 자살률이 늘어났을까? 출산율은 뒤에서 1위인데 자살률은 앞에서 1위인 나라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게 이제 그 1990년대하고 2000년대 그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자살률이 3배 상승하고 출산율은 절반 이상 감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을 했네요. 따라가야 한다. 아니면 뒤처진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적인 세계가 오직 성공지향적인 사회, 얼마나 많은 부를 획득했는지가 그 사람의 평가를 받는 잣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BBC 뉴스를 인용해서 가족과 이웃 사이의 전통적인 유대의 줄이 약해지면서 모두가 성공을 위해 스스로 이 싸움에 참전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 원인에 대해서 압도적 1위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그 성장하고 있던 시기니까 삶이 괴롭다 표현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라든지 또 뭐 다른 증상들이 있겠죠. 그리고 나고자는 배려하지 않는 사회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나라에서 그런가 사회적 안전망이 없어도 너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가 예산을 지금 안 쓰고 있는 것도 아닌데 라고 얘기는 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자살자들은 사망한 60일 전 약 59.4%가 동네 의원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정신과 계통일까요? 최소한 정신치료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게 이제 뭐 결론 같은 소개인데, 지금 국가별 정부 부처 자살 예방 예산 합계인데 한국은 뭐 바닥인데 일본이 그 억 원대로서 6조 7천억 원대고 요거 가운데는 미국 뉴욕주만입니다. 3조 9천억 원이나 된다. 이게 우리나라는 451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국가적으로 거기 쓸 돈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입장이었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설명을 하네요. 그래서 근데 특히 치솟는 한국 MZ 여성 자살률의 영매체 여성에 대한 모순적 기대 때문이라는 제목으로 도서출판 프리뷰라는 데서 그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급증하는 한국 여성의 자살률의 한 원인을 여성에 대한 한국 사회의 모순적인 기대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20에서 30 젊은 여성의 자살률이 높아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국 여성은 우수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차별받고 가정에서는 육아에 전념해야 한다는 선입견에 시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결혼, 출산, 육아, 가사 분담, 이혼, 노후 대책 등 피할 수 없는
삶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로드맵이라는 책을 결국 소개하고 있는데, 머니 러브라는 건데요. 그 머니 러브가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그 현대 사회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조직도 존재하고 개인도 존재하는 거죠. 이 머니 러브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대신 한국 사회의 모순적인 기대라는 것도 좀 그렇게 와닿진 않습니다. 뭐 그런 거를 한번 또 제가 한번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저도 생각을 해 봤어요. 자살률 1위 대한민국에 대한 가장 그럴싸한 원인을 가정해 보는 거죠. 생각 좀 해보자. 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봤어요. 앞에 인용한 대로 오직 성공지향적인 사회라면은 자살률 세계 1위인 국가가 된다. 왜냐하면은 저는 뭐 사회의 그 모순적 기대 이런 뭐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고, 인간도 그 자연의 동물이니까 이건 자연 선택이 원인이다. 이렇게 저는 원인을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러면 자연 선택이 원인이라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무엇인가? 그거는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최저 출산율이죠. 자살률도 높고 출산율은 가장 낮고,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자연 선택이 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연 과학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로 좀 풀어봤는데, 좁은 국토에 사는 사람들의 최고 자살률은 자연 선택일지도 모른다. 모른다고 했지만은 일반 동물들은 조그만 이 지역에 많은 개체들이 생기면은 스스로 출산율을 줄인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국의 무슨 그 쥐설치류라고 하는데, 절벽에서 집단 자살하는 그런 것도 보도가 된 적이 있죠. 자연 선택이 원인이라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결과는 바로 최저 출산율이다.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자연 선택이다. 인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한다고 해도 그렇게 효과는 급속히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뭐냐? 다소 엉뚱하겠지만은 강대국에 의해 분단된 한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통일을 이룰 때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뭐긴 화살이긴 하지만은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인간을 생물자산으로 키운 종족이 사육한 결과가 사회에서 높게 평가받지 못할 때 포기하는 모양새가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부를 가리키기 전에 생존을 가르쳐라. 예, 스루프 타임즈도 생존 우선순위죠. 어, 생존만 해도 너는 괜찮은 인생이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너의 생명 유전자는 저 수만 년 전에 선사시대 때부터 여기까지 흘러오는데, 열악한 유전자였으면 네가 지금 살아있겠냐? 지금 여기 생존해 있는 이 땅에 생존해서 태어난 것 자체가 네 유전자가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좀 자부심을 심어주고, 생존만 하더라도 남하고 그렇게 너무 비교하지 말아라. 뭐 기업, 제가 그 슬프 분석을 하면서 기업 비교를 좀 해보는 적이 있는데, 남하고 비교하면은 괴로워져요. 그 저도 젊었을 때 남들은 그 진급도 빨리 하고 하는데 제가 진급이 굉장히 느렸거든요.
그래도 남들하고 비교 안 하고 언젠가는 진급이 돼갔지 하면서 열심히 했던 생각이 납니다. 우선 나는 딴 것보다도 남하고 비교하기 전에 솔직히 젊었을 때 생각부터 우선 내가 생존하는 게 중요해. 음, 워낙 없이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 직장 돼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나이가 되니까 바로 그냥 이 장가 가라고 해서 장가도 갔고 그런 기억이 지금 새롭네요. 우리 때하고 물론 지금 젊은 세대는 좀 틀리긴 하겠습니다. 세대 차이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저희 집사람은 전업주부로 쭉 살아왔지만은 하고 싶은 거는 또 하라고 또 얘기를 저는 했고 최근에는 뭐 또 용돈벌이도 한다고 해서 오히려 거꾸로 그동안에 제가 돈을 벌어서 가정생활을 꾸렸으니까 요즘 뭐 생활비라기보다는 용돈 벌어서 또 뭐 남편을 보필해주는 그런 기분 좋은 일도 있어요. 뭐 기분 좋다면 좋은 일이고 또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건강, 운동한다고 생각해서 알바식으로 일자리, 여성들은 일자리가 그래 나이 먹으면 그래도 있다는 거, 이런 또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이 자살률 1위 국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고물가의 습격이라고 또 제목이 나왔네요. 고환율 고물가의 습격이라고. 1달러가 2,000원 육박했던 데가 IMF 당시 이 정도 올랐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원화 가치가 하락이 돼서 환율이 오르고 있죠. 어, 그리고 그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8%, 공급 충격이 아닌 서비스와 물가 상승이라고 미국의 예입니다. 식품 에너지 가격은 그렇게 오르진 않았는데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하고는 좀 반대죠. 임대료, 교통비, 서비스 등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상승했다. 특히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연환산 6% 이상 상승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연준의 물가 목표는 2%인데 기존 전망은 6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7월 또는 9월로 늦춰지고 있다. 이게 바이든 입장에서는 한번 금리가 내려가야 자기가 지금 재선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6월이 아웃이면 남은 것은 7월과 9월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이든의 노심초사하는 그런 사진을 게재를 했군요. 낮은 물가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위해 전력으로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미국. 그러니까 환경보호론자 하면서 석유 파는 개척하는 개발하는 것을 관둬라. 트럼프가 캐나다부터 무슨 저 송유관 까는 것도 그것도 중단시키고 이랬던 바이든도 결국은 대통령을 해보니까 아니네. 더 생산하십시오.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미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 JP 모건의 그 다이먼 회장의 말이 더 신뢰가 가는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금리 급등에 대비하고 있다. 그 진행자는 자기는 뭐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제가 봐서는 그냥 돌아가는 뉴스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어,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먼 회장의 그 견해에 저는 좀 동조하는 입장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근거가 뭐냐? 그렇게 설명할 만큼 그렇게 수준 높은 식견을 가지고는 있지 않지만은 그 우리가 잘 개그맨이 표현한 대로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오는 거죠. 생활 물가는 오르는데 산업 GDP는 저성장 구조 노멀로 가는 거 아니냐? 요건 이제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쭉 그 뭐 여러 가지 그 설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모든 요인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고
과거에는 고용 지표가 더 관심을 받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물가가 최우선 관심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미국은 모든 문제들을 돈으로 해결했으니 코로나 때도 이제 돈을 찍어서 풀이를 했죠. 미국과는 반대로 근원 물가는 안정적인데 음식료품과 유가가 문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비 이런 것도 이제 오를 것 같아요. 저기 운전기사 월급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니까 전기료 그다음에 도시가스료 이런 것들도 오르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환율의 공급 충격까지 해가지고 대한민국 물가 비상이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3고 현상에 지금 한국이 힘들다. 총선이 끝났으니 남은 것은 요금 인상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누적 적자 34조 원, 43조 원, 그때그때 올렸어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고 뜨거운 감자를 현 정권에 넘긴 그 문재인 아자씨가 문제인 거죠. 가스공사도 그렇고 자기는 인기 정책에만 해가지고 올라야 될 시점에 안 올려가지고 데미지를 현재 먹게 하고 있는 거. 지금 그 윤 대통령이 그 앞에 뿌려진 그 쓰레기들 청소하냐고 매우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인기도 떨어져가지고 총선에 져서 지금 아주 죽을 지경일 거예요 아마. 당연히 지하철 요금도 인상 가능성이 있다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멈추지 않는 일본의 엔화 약세 1달러당 153엔인가 넘었다고 그러죠. 이렇게 돼 있고 재정 지출의 계속적인 증가, 글로벌 국가들의 재무장화, 글로벌 자유무역의 퇴조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져 가지고 또 녹색 경제로 또 CO2 가스를 줄여야 되니까 에너지 비용이 또 상대적으로 상승을 한다. 이런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감소로 물가 상승이 둔화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언제쯤 올 것이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생활 물가가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거죠. 뭐 저는 뭐 딴 거 안 따져요. 짜장면 가격이 또 소주 가격 시내에 나가봐서 가장 싼 게 소주가 5천 원인데 그, 그 주세를 내려가지고 소주 출고 가격을 내리는 것까지 정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그 소주 가격을 안 내리는 얘기는 인건비하고 다른 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사는 동네는 좀 서민 동네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 4천 원 소주 한 병 4천 원 파는 데를 악착같이 찾아가서 거기서 술을 먹습니다. 5천 원짜리 가는 데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소비자 운동이죠. 비싸서 장사가 안 되면 가격 내리겠지. 그렇게.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그게 아니죠. 니들이 안 먹고 배겨? 그리고 견딜 거예요. 그거는 인플레이션 시대 때나 그러지. 이제 한국이 저성장 디플레이션 시대 중국이 당하는 만큼 우리도 지금 똑같이 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자청한 거죠. 중국 의존도, 경제 의존도가 너무 셌다는 거, 그거에 당하고 스스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 뭐 들어오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물가가 비싸면 싼 데 찾아다니는 거죠. 저는 그 시내에 간짜장 3,500원짜리 하는 데를 알고 있습니다. 뭐 한 더블로 받는 그런 식당하고 맛 거의 유사해요. 먹을만 하고 그런 데를 찾아다닙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또 하나의 그 경험론이 경험을 즐기는 거죠. 싼 거 먹는 거를 미국이 노조 전성 시대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자동차 노조의 그 바이든이 그또 가서 동조 발언까지 하고 막 그런 거 있었던 거 얘기를 하고 있고 해보니
되네 하니까 이번엔 또 철강 노조가 일본 제철이 USS 스틸을 그 인수한다니까 반대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노조가 미국에서 한 3, 40년 약화됐던 거는 그 항공 관제사 해고 발표하면서 그냥 다 그 해고를 했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강하게. 그래서 그 연방정부 근무가 금지되었으며 항공 관제사 노조는 그때 해체되어 있는데 정상화하는데 10년이 걸려도 이걸 강행했다 이게요. 요 당시 또 이게 호흡이 맞는 영국의 그 대처 수상이 있었으니 광사노조 위원장 아서 스카킬이 무소불위의 아성왕이었는데 절차를 무시한 파업과 폭력 시위를 해서 이거를 그 대처 수상이 체포를 한 것으로 이렇게 강하게 나가서 광산노조를 그 제압을 한 것도 그런 역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민노총, 그다음에 한국노총 두 개 노총이 있는데 한국노총은 어용노총이라고 이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민노총이 생긴 거는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너무 빨간색이 들어가가지고 좀 문제가 있죠 지금. 민노총 애들은 그냥 공산당 아새끼들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 그들이 공격하는 그 착취국 사슬의 중간 관리자 그걸 중간에 뭐라 중간 그이개 사냥개 노릇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 관리자들을 공격을 하죠. 이 블루칼라 출신들이 지들도 월급 많이 받아 처먹으면서 어, 뭐 자관 이런 것도 그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US 스틸인수 정쟁의 구설수의 미 대선서 역풍 시련은 여전히 불투명이라고 지지통신 외경부가 4월 14일자에 보도를 했습니다. 장관 일본 제철 입장에서는 US 스틸을 인수하면 세계 3위의 규모로 부상을 하는데 니테스는 이제 일철을 그 일본말로 발음할 때 니테츠라고 발음을 하네요. 합의를 얻은 것이 매수 실현에 열쇠를 준다고 보고 있어 대화를 계속한다 노조하고 이렇게 이제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정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 공장이 있는 그 필라델피아가 아주 격전지대매요.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도 이 US 스틸만큼은 미국인이 소유해야 된다. 바이든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하도 공장이 오래돼가지고 공장이 이렇게 젖어 있는 거 보면은 아주 노후화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 포항제철 이거 새로 진데 중국의 그 제철 회사들 제철소 이런 거 보면 새로 져가지고 아주 좋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포항제철도 고로로 출발을 했지만 전기로로 하는데 그러면 단가가 좀 올라가고 현대제철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기로로 하고 있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그 좀 환경이 전기로로 하면 환경이 좀 더 좋겠죠. 근데 US 스틸은 아마 그 고로니까 석탄을 코크스가 들어가야 이제 뭐 반응을 해서 나오는 게 쇠래니까 아주 그 오래된 전통적인 미국의 카네기 때부터 그 철도 왕으로 불렸듯이 미국의 철강 생산의 그 상징적인 회사죠. 이런 상징적인 회사를 일본 쪽발이들한테는 못 넘기겠다는 게 이제 미국 철강 노조의 그 생각인 모양입니다. 단독 고려 아연 영풍과 황상계약 끊는다. 석포재련소 비상. 박성호 기자가 조선비죠. 고려아연 영풍의 갈등이 최근 일간지에 많이들 그 나오고 있습니다.
황산이라는 게 아연 생산할 때 나오는 것이 황산인데 부산물로서 이거를 양품 거를 고려인이 일부 가져다가 이제 처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영풍 새 판매처 못 찾으면 생산 줄여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물로 나오는 황산 일부를 고려인이 보내서 그때 이제 처리한다는데 여기서 처리한다는 개념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이 배로 그 황산을 그 수출을 한답니다. 아주 헐값에. 그러니까 사실은 버리는 비용인데 수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박운임보다도 싼 가격으로 그 한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인 측에서는 바로 끊으면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정 유의기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사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은 자회사 그 올인원 니켈 재련소가 이제 돌아가면 거기서도 이제 황산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양품거까지 처리해줄 그 겨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그 갈등이 불거지면서 고려에는 최근 양품주과 사업 관계를 하나씩 정리하고 있다. 원자재, 원료 수입부터 설비 부품 공급망, 인력 정보 교류도 끊을 예정이다. 기술자 교류도 많았던 거로 알고 있어요. 고려인 관계자는 기존 계약과 양사 간 지속해온 협력 관계를 고려해 양품 측에 사전 통지했다며 동해항을 통해 처리하는 방식 외에 영풍이 자체적인 황산 관리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황산 만드는 화학식인데 이게 중학교에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아주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죠. 화학 시간에. SO3라는 게 이제 무수황산이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물을 섞어버립니다. 그러면 황산이 됩니다. H2SO4. 이 화학에서 황산이 가장 기본적인 그 화학물이죠. 음, 이 황산이 그 식품계통에 안 들어가는 데가 많이 씁니다. 간장 만드는데 콩 껍데기 벗기를 일일이 어떻게 벗기겠어요? 황산으로 다 벗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중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양조간장을 먹습니다. 그런 얘기 처음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는 거를 배웠죠. 그런데 YP는 석포재련소라는 데가 경북 봉화군에 있는데 원료를 들어오는 때도 물류비가 많이 들어갈 거고 뭔가 수출할 때도 물류비가 운송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쟁적으로 싸게 생산을 한다 그래도 물류비 때문에 이 영풍은 아마 경쟁력이 뒤떨어질 겁니다. 고려하여는 그 온산 울산 밑에 있는 온산항 부둣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황산을 그 선적을 해가지고 외국에 싸게 팔든지 아니면은 그 사가는 놈들이 저기 그 망망대에 가가지고 황산을 버리는지 투기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한다는 설도 이 고려인 것만이 아니고 다른데 환경 이런 거 환경 처리업자한테 처리한다. 그게 대부분 해양 투기 쪽으로도 많이 하죠. 소련도 그 동해에서 갖다 버렸다는 얘기도 나오죠. 이 동해가 청정 해역만은 아닐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회의 80주년 IMF 은행 회동하는데 과잉 채무 분단 초점에 이 IMF가 분단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우크라이나 침공 또 중국 정세 긴박화 등에 수반하는 새로운 분단에 현재 직면돼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의 편중, 양극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소득국의 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IMF 회동을 한다. 이렇게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저소득국은 식료 가격 급등이 직격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막대한 채무를 안고 인프라 개발과 기후변화 대책에 필요한 자금도 현재 부족하다. 개도국은 채무 재편을 향한 명백하고 예측 가능한 스케줄을 만들기 등을 목표로 한다. 뭐 탕감을 해줄 것 같지는 않고, 개발도상국에 저소득국에 어떻게 이제 회합이 일어날지, 이게 G20 그 재무장관 회의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 회동이 된다는 것 같아요. 이분이 한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만은, 한국은 그나마 산업국으로 저소득국이 아니고 경제 발전을 쭉쭉 하고 있을 때 당했으니까 외환위기로 구제금융을 DJC께서 알짜 기업을 외국에 팔아서 그 외화를 갚을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IMF를 빨리 졸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음, 미국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세계 초강대국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리처드 다나시라고 텔레그라프에서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 수행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상충될 수도 있지만, 이란은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우리의 비난에는 모호함이 없어야 된다. 정당해야 된다. 이란을 비판하는 것이 2022년 2월 22일 포카드네 블라드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이런 게 수비학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러죠. 2로 다 떨어지는 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되나? 6, 8, 10, 12, 12. 10이라는 숫자가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이 공격이 대규모 민간인 희생자를 낳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의 방공망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동맹국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또 미국 중부사령부의 역할도 중요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과 달리 이란은 정교한 방공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동맹국들은 중동에 흩어져 있는 여러 테러 집단들이 이란의 그 동맹국이라기보다는 동조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 이스라엘은 자제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전략적 선택임을 입증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안보팀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국무장관은 항상 바로 그 바이든의 오른쪽에 앉아 있네요.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전문가들 미일 동맹서 이탈해야 경정 울리는 이유라고 해서, 기타무라 준이 되는 사람이 웹보이스라는 데를 통해서 뭘 주장하느냐 그러면은, 군사 확장을 계속하는 중국과는 대조적으로 국내의 혼란과 군의 약체화가 진행되는 미국, 패권국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동맹국 일본은 미국이 패권을 재구축하기 위한 밑빠진 독에 이용될 것이다. 미국에서 해군의 조사 분석을 실시해. 이런 거를 소개하면서 미군 최강이라는 환상, PHP 연구소의 그 어떤 연구 논문인 모양입니다. 일본이 미일 동맹에서 이탈하면은 반미도 친미도 친중도 아니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국익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일본이 어떤 입장으로 살아갈 거냐? 일본의 국익이다 이거죠. 일본 최우선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의 군사적 속국으로서의 비참한 상태에 눈을 돌리지 않고 국제사회의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유사 독립국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상황은 급변하고 있지 않느냐. 실제로 중국 위협론을 선전해 그 나라들의 군비 확장을 부추긴 게 미국이고, 미국제 고액 병기의 판매에 여념이 없었다. 미국 애들이.
이런 미국의 전략에 편입되면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데 성공하든 반대로 실패하든 모두 일본의 국익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완전히 이제 일본 구구파네요, 이 사람이. 전쟁터가 되어 탄환을 막기 위해 이용을 된다, 이런 얘기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일본이 가야 될 길은 영세 중립주의 국가로서의 재출발을 해야 된다. 결론을 내는 게 미일 동맹에서 탈퇴하면은 영세 중립국으로 간다? 그게 가능할까? 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확대된 일본 열도가 확대를 하면은 한국도 자연히 크게 보이죠. 그래? 그러면 이건 제 얘기입니다. 한반도가 탱을 되는 것에 찬성해 주어야지. 그리고 한국이 더 친미 국가가 되어 대륙으로 진출할게. 일본 그가 중립국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그래 좋아.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더 힘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한반도 통일하는데 니들이 도와준 다음에 중립국을 해. 니들이 또 한반도 전체를 또 먹은 적이 있잖아. 그것도 뭐 무책임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뭐 농담을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요즘 초저가 중국 제품이 많이 돌아다니는지 세계의 공장이 짐이 된 시진핑 정권 자멸, 마카베 아키오가 프레지던트 온라인을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 앨런 재무장관이 이제 그 방중을 해가지고 한 얘기들 쭉 여러 번 다 소개를 했죠.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경고하는 것은 진짜 이례적인 일이었다. 뭐 관세 가지고 뭐 이런 얘기 운운하는데 중국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너희들 너무 생산하지 마. 이런 얘기하기가 그 쉬운 얘기냐. 남는 값싼 제품을 계속 수출하고 있다. 부당한 가격 경쟁 압력 미치고 있다. 자기네 그 중국 국민 지키기 정책 발동 조짐은 또 거기에 없다. 디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제 싸게 수출을 한다. 그런데 중정부 관계자는 극진히 접대를 해놓고 옐런 발언에 반발을 사실은 하고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중국산 EV는 상응하는 성능을 갖춰 독일, 프랑스 자동차 회사 모델보다 저렴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성능의 가격은 싼데 이게 왜 죄냐? 세계의 공장서 일전 제재 관세 발동할까? 유럽위원회는 그 중국의 산업보조금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니들이 덤핑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중국산 EV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또 소개하고 있고요.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트럼프 행정부 때 하는 그 관세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거고 트럼프는 60% 관세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을 불씨로 한 무역전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무역전쟁이 실제 그 실전이 되면은 이제 3차 대전이 터지는 거겠죠. 아마 그 3차 대전을 일으킬 중국이 못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댓글 중 하나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문제는 국내 부동산 불황보다 이 생산 여력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부동산 불황은 맞선 채무 문제로 어떻게든 은폐나 미룰 수 있지만 잉여 생산품은 전 세계 불황을 수출하는 것과 같다.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환율도 위안화 약세로 수출에 유리하도록 설정돼 있어 자유무역의 좋은 점을 파고들고 있다. 영토 문제의 횡포로 볼 때 이 정도는 어디가 나쁜가라고 하는 것이 중국 애들의 본심일 것이다 라고 되받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잉여 생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잉여 현금 흐름과 잉여 생산 재고라는 것을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에 제가 그 분석을 하면서 프리캐시 플로우를 우리나라에서는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좀 긍정적인 의미죠. 잉여라는 게. 근데 영어로는 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상황이 이게 그 번역이 잘못된 거니까 저는 우선은 당분간 아주 그냥 무식하게 풀이니까 자유현금 흐름으로 표기하고자 합니다. 돈을 벌어 회사가 자유롭게 차입금을 갚는 것과 질주에게 이익 배당을 해줄 자유인 것이다. 앨런 언니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해를 해 주실래나 모르겠어요. 잉여 제거는 과잉 생산의 결과이다. 이때 영어로는 풀이를 사용할 수 없죠. 잉여 제거라는 것은 서플러스 인벤토리라고 이제 그 번역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잉여 생산, 잉여 재고를. 저는 그 일을 할 때, 조직에 있을 때, 저는 잘 쓴 용어를 악성 재고라고 저는 표현을 했어요. 악성 재고, 나쁜 재고, 이렇게 그 표현을 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야말로 자원빈국인 입장에서 중국 애들처럼 그렇게 생산해서는 안 되고 수요에 대응한 생산을 해야 할 것이다. 어제 팔린 만큼 오늘도 팔릴 건데 만약에 변동이 실제 간지가 되면은 변동은 재고 보포로 대응해야 된다. 이게 최소한의 안전 재고로 대응을 한다. 중국 내수 물가는 어떤가? 하락하고 있는 걸까? 단지 수출만 덤핑 수출하고 있는 것일까? 내수 경기가 좋지 않으니 당연 물가는 하락하고 있을 것이나 음식값은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음식 가격은 막 올라가고 있죠. 그 중국도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중앙은행의 존재 목적은 물가인데 물가를 잡는 건데 중국 인민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있죠. 이것도 좀 자기네들한테 유리하도록 수출에도 그 위안화 약세도 엔화 약세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뭐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똑같이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또 힘들겠다 이런 얘기겠죠. 이상 4월 15일자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